새벽녘 작은 마을은 조용히 깨어났다. 구부러진 나무와 돌로 지어진 집들 사이로 이른 아침의 안개가 몽롱하게 흐르며 이곳의 시간은 느리게 흐르는 듯했다. 마을의 골목에는 삶의 흔적이 배어 있었다. 작은 가게들은 이미 문을 열었고 상인들은 신선한 야채와 과일, 빵을 진열했다. 갖가지 냄새가 섞여 아침의 공기를 채웠다. 마을의 중심에는 오래된 우물이 있었다. 오래된 우물은 한편의 수수께끼처럼 그 깊은 심연의 끝을 알 수 없는 듯했다. 사람들은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며 하루를 시작했고, 여인들은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고, 늙은 농부는 어제의 수확에 대해 이야기하며, 귀족들은 자신들의 위대함을 늘어놓곤 했다. 그렇게 우물은 묵묵히 그들의 깊은 갈망과 소망을 비추는 거울이었다. 그들의 일상은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다. 여인들은 집안일을 하고, 농부는 밭을 갈고, 귀족들은 마을의 안녕을 도모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힘든 삶의 흔적과 함께 작은 기쁨과 성취에 대한 만족감이 묻어났다.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가고, 죽는 것, 그것이 그들의 존재였다. 이곳은 마치 옛날 이야기 속의 한 장면 같았지만 그 안에서 펼쳐지는 삶은 무척이나 현실적이었다. 마을은 사람들의 삶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였으며 이곳에서 펼쳐질 이야기의 서막이었다. 그늘진 방 한켠에 앉아있는 클레어는 오래된 거울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시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얼굴에 패인 주름과 처진 눈꺼풀은 한때 그녀가 가졌던 아름다움의 흔적을 애처롭게 간직하고 있었다. 조용한 방 안에서 클레어는 젊은 시절의 영광을 회상했다.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추앙받았고 남자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밤의 공기를 가득 채웠고 그녀의 춤사위는 마을 축제의 하이라이트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젊음은 멀리 사라져버렸고 남은 것은 과거의 추억뿐이었다. 거울 속의 모습을 바라보며 클레어는 자신의 외로움과 노화에 대한 괴로움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잊지 못하고 현재의 삶에 갇혀 있는 것 같았다. 클레어는 우울한 마음을 접고 좁은 방 안에서 나와 낡은 나무 계단을 따라 걸어 여관의 살룬으로 걸어 내려왔다. 그녀가 한 걸음 내딜 때마다 왁자지껄하게 울려 퍼지는 여급과 남성들의 웃음소리가 점점 뚜렷해졌다. 그녀가 중앙 계단을 내려오며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자 젊은 여관부가 안긴 한 농부가 클레어와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그 순간 여관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기 시작했다. 왁자지껄했던 분위기는 사그라들었고 그녀의 갈 곳 없는 시선은 허공을 바라보며 애처롭고 어딘가 허전한 듯 보였다. 클레오! 농부는 그녀를 보고 놀라 소리치고 이내 미안함이 몰려왔다. 그는 한때 클레어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었던 사람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젊고 매력적인 여관부에게 눈길을 주고 있었다. 클레어와의 눈맞춤은 그에게도 불편함을 안겼다. 그녀를 향한 죄책감과 동정이 그의 마음을 스쳤다. 농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여관을 떠났다. 평화로운 오후, 그의 마음과는 다르게 햇살은 부드럽게 내리쬐었고 그는 오솔길을 따라 터벅터벅 걸었다. 길가의 나무들은 그늘을 드리웠고 들판의 꽃들은 형형색색으로 피어 있었다. 농부는 이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잠시나마 자신의 걱정을 잊었다. 그의 발걸음은 이내 한 밭에 이르렀고 거기에서는 클르튼이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다. 이보게, 클르튼! 농부가 인사를 건넸다. 클르튼은 고개를 들어 무뚝뚝한 듯 인사를 받았다. 오늘도 힘든 하루지? 농부가 물었다. 그래, 빌어먹을. 오늘도 엿같이 힘든 하루구만. 클르튼은 어깨까지 떨어지는 금발의 곱슬머리를 가진 남자였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노란색 눈동자는 햇볕에 그을린 혈색이 도는 건강한 북유럽인 피부와 대조를 이루었다. 들었는가? 동쪽 테라니아에서 무역길이 막혔다네.
자네 수확물을 좀 더 나은 값에 팔아먹을 수 있을 것 같네. 이 소식을 들은 클르튼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스쳤다. 그래? 그건 정말 좋은 소식이군.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표정은 그가 느끼는 기쁨을 여실히 드러냈다. 노을이 지는 시골 마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는 클르튼의 모습은 농사일로 지친 하루의 끝을 말해주었다. 그의 얼굴에는 햇볕에 그을린 흔적과 땀방울이 어우러져 있었다. 클르튼의 집 안은 감자 스프의 향기로 가득 차 있었다. 조리대 위에서 부드럽게 끓고 있는 스프는 집 안을 따뜻하고 정겨운 분위기로 채웠다. 스프가 펄펄 끓어오르는 소리와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증기는 오랜 시간 일로 지친 클르튼의 피로를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려 주었다. 클르튼의 집은 소박하고 낡았지만 그에게는 세상의 전부와도 같았다. 집 안에 들어서자 그의 딸이 밝은 미소로 맞이했다. 아버지, 오늘은 어떠셨어요? 딸의 목소리는 그에게 하루의 위안이었다. 식탁에 마주 앉은 아버지와 딸. 클르튼은 딸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는 딸이 귀족과 결혼하여 가난에서 벗어나길 바랐다. 네가 귀족과 결혼한다면 이 가난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게다. 클르튼의 목소리는 희망과 동시에 애틋함을 담고 있었다. 딸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와 함께 여기서 행복해요. 그녀의 말은 순수하고 진실했지만 클르튼의 마음속에는 딸을 위한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꿈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고 클르튼은 딸이 잠든 후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가난한 농부로서의 삶, 그리고 딸을 위한 더 나은 미래. 그의 마음은 고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떻게 하면 딸에게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을까? 그는 무거운 심정으로 밤을 지새웠다. 아침이 밝고 마을 한가운데 한 남자가 광장을 느긋하게 거닐고 있다. 그는 그저 한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의 걸음걸이와 자태는 그 이상을 말해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지나갈 때마다 살짝 고개를 숙였고 그의 눈빛 앞에서는 말을 아꼈다. 그의 몸짓 하나하나에서 권위가 느껴졌으며 그의 존재만으로도 광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그는 상인들의 가게를 지나며 물건들을 살펴보았고 때로는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미소 지으며 바라보았다. 그의 흥미를 끄는 것은 마을 사람들의 일상이었다. 그는 그들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싶어 했다. 마을의 번영은 그의 책임 아래 있었다. 어느 노파가 그에게 다가와 말했다. 백장님, 내일 있을 축제 준비 때문인지 시장이 유난히 붐비는군요. 그제야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깨달았다. 그는 맥스웰 백작이었다. 백작 맥스웰은 노파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이 마을이 번성하려면 사람들이 활기를 띠어야 하오. 그의 말은 부드럽지만 결연했고 그의 음성은 권력과 신뢰를 동시에 전달했다. 그의 초록색 눈은 미래를 그리며 빛났다. 이제 모두가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백작 맥스웰은 마을의 수호자였으며 그의 영지는 그의 권력과 야망이 깃든 곳이었다. 그는 마을을 중세시대의 가장 찬란한 보석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꿈은 위대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그의 의지는 확고했다. 그가 광장을 떠날 때 그의 뒷모습은 그의 야망만큼이나 커 보였다. 백작 맥스웰은 마을을 벗어나며 그의 거대한 성을 향해 천천히 걸었다. 성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영지는 풍요로웠고 그의 계획은 이미 실행되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국왕의 신임을 얻고 자신의 지위를 공자까지 끌어올리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백작 맥스웰은 자신의 집무실에 들어서며 아버지 초상화 앞에서 생각에 잠겼다. 아버지, 당신이 남겨주신 이 영토를 넘어 나는 더 큰 것을 이루리라. 그의 목소리는 굳건했고 그의 눈은 결연한 빛을 발했다. 그의 아버지는 명망 높은 영주였고 맥스웰은 그 유산을 계승해 명예를 높이려 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계승자에 머무르고 싶지 않았다. 그는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키고자 했다. 전략과 계획을 세우기 위해 긴 밤을 준비했다. 그의 탁자 위에는 지도와 여러 문서가 펼쳐져 있었고 그의 눈은 전장을 응시하듯 그 위를 훑었다. 이 밤,
그는 자신의 영지를 넘어 대륙 전체에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꿈을 꾸었다. 그의 야망은 끝이 없었고 그의 계획은 치밀했다. 백작 맥스웰은 자신이 바라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의 손에는 이를 실현할 힘이 있었다. 그의 이름 맥스웰 백작은 이제 이 마을뿐만 아니라 주변 영토에서도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 이름이 먼 미래에도 기억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마을의 중심에는 여전히 그 오래된 우물이 있었다. 우물 주변은 조용하고 적막했으며 달빛조차 우물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듯했다. 이곳은 마을 사람들의 일상이 머물던 곳이지만 밤이 되면 그 어떤 존재도 다가서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우물에서 기이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쿵쿵거리는 듯한 소리는 마치 무언가가 우물 속에서 기어 올라오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 순간 우물의 표면에서 기괴한 기운이 감지되었다. 그 기운은 점점 강해졌고 마치 우물 속에서 무언가가 살아 움직이고 있는 듯했다. 나, 메비우스, 당신에게 이 순간 선언합니다. 혀는 진실만을 말하리니 거짓은 나의 존재에서 멀리 떠돌아다닐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신성하니 인간의 자유의지는 나의 행동의 경계를 정할 것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은 예의와 존중으로 악마의 품위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 메비우스의 맹세이니 이 세상의 밤과 낮이 계속되는 한 영원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읊조리는 듯 작았지만 그의 말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 또렷했다. 클레어, 클르튼, 맥스웰 세 인간의 욕망의 냄새가 마을 아래 짙게 깔려 있었고 모든 것이 그 메비우스의 관심을 끌었다. 메비우스는 그의 가죽 코트를 여미며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상상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야망과 고통, 그리고 그들의 파멸을 예측하며 조용히 웃었다. 그의 계획은 마치 복잡한 체스판 위에 수많은 수를 두는 것과 같았다. 메비우스는 그의 놀이가 어떤 종말을 맞이할지를 기대하며 그의 가죽 코트를 여미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게임은 이미 시작되었고 마을은 이미 그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다.